자, 협박죄 기수 시기를 봅니다. 자, 통설과 판례가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런데 통설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판례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통설은 침해범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 공포심을 요하지만 판례는 위헌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2번은 체크하시고 자, 판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밑에 정보과 형사사건인데 이 형사사건을 보기 전에 노트를 펴봅니다. 자, 이 판례입니다. 자, 갑이라는 형사가 채권자인 을에게 전화를 합니다. 해약 고지를 합니다. 해약 고지를 합니다. 자, 그럼 해약 고지가 도달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달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달되면 을이라는 상대방이 의미를 인식하겠죠. 그리고 이 의미를 인식하고 난 후에 공포심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약 고지를 하면 이때 협박죄의 착수가 진행됩니다. 착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착수가 이루어지고 나면 도달하고 그 이후에 의미 인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판례는 여기죠. 의미 인식. 이때 기수를 봅니다. 판례 나와 있죠? 판례. 왜 그럴까요? 위헌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헌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의미 인식 단계에서 기수가 되고 그러면 의미 인식이 되면 그 이후에 공포심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기수입니다. 그렇죠? 자, 의미 인식이 되면 공포심 발생하면 당연히 기수인 거고요. 그렇죠? 의미 인식이 되면 공포심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때도 기수가 됩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판례에 따랐을 때는 의미 인식이 되면 공포심 발생하든 안 하든 모두 다 뭐가 된다? 기수가 된다. 자, 여기서 이건 시험 나올 건 아니지만 우리 이 학설은 공포심 발생해야 기수로 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침해범일 때 그런 거예요. 침해범일 때. 그래서 학설로 보면 이때의 기수가 되는 거고 공포심 발생하지 아니하면 미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시험 나오지 않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수의 범위가 위헌범으로 보는 판례가 침해범으로 보는 통설보다 기수시기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봅니다. 자, 해약고지 했습니다. 도달은 했습니다. 도달은 했는데 의미인식이 안 됐다. 또는 해약고지를 했는데 도달 자체가 안 됐다. 그러면 뭐죠? 그러면 어쨌든 해약고지는 했잖아요. 해약고지는 했기 때문에 그때는 미수가 됩니다. 미수. 이 두 단계에서 미수가 됩니다. 근데 이 판례를 읽다 보면 요 두 단계를 이거와 이거를 하나 더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되는데 뭐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의미 같습니다. 됐죠? 그럼 다시 한번 교재 올게요. 자,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자, 판례 봅니다. 판례는 여기 의미인식 나와 있죠? 자, 의미인식이 되었다면 기수가 됩니다. 그 이유가 위헌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괄호 열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든 상관없이 가로 닫고 기수가 된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판례 보세요. 자, 일반적 공포심이라 그랬죠? 일반적 공포심이란 말은 아하, 위헌범이구나. 자, 보세요. 위헌범. 그쵸? 여기 나와 있죠? 위헌범 동그라미. 그쵸? 자, 올라갑니다. 일반적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현실적 미지구시고 X 이딴 거 필요 없다. 그와 같은 정도 해약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였다면 빨간색으로 의미인식 동그라미. 여기서 뭐가 된다? 기수 밑줄자, 기수가 된다. 그리고 앞에 현실적 공포심 가로 열고 닫고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미수 처벌 조항은 어떨 때 미수로 볼 것이냐? 자, 우리 학설이 침해범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 그거는 우리 현행법이 미수 처벌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인데 판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 협박죄를 미수범으로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미수는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거를 내가 한번 제시를 해볼게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트에서 보았던 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인 거죠. 그쵸? 자, 다시 한번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자, 미수범 처벌정 어떨 때 생기느냐 라는 것인데 도달하지 아니했거나 동그라미 1번 지각하지 못했거나 동그라미 2번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3번 이 세 가지일 때가 바로 뭐가 된다? 미수범이 된다 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자체도 시험 많이 나왔어요. 1번도 많이 나오고 2번도 많이 나오고 3번도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여기 색깔 칠해 볼게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요 판례는 무지무지 중요한 판례니까 별표를 하나 바꿀게요. 자, 을이 대학 설립 추진을 빙자하여 무슨 명목으로 병으로부터 돈 6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을은 채권자가 되는 거고 병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정복과 경사, 경찰관 갑은 병의 친구인 부탁으로 상담차 병을 만납니다. 그쵸? 그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을에게 전화 때립니다. 나는 경찰서 정복과에 근무하는 형사다. 병이 아는 집안 동생인데 뭐 집안 동생은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돈 해줄 거냐? 잠깐만요. 이게 반대로 돼 있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병이 채권자네, 그렇죠? 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가 되네요. 자, 병이 아는 집안 동생인데 언제까지 돈 해줄 거냐? 빨리 해주지 아니하면 상부에 보고해서 문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을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진 않았죠. 왜요? 이 사람은 경찰관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겠지, 그쵸? 그래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고 바로 어, 이 협박죄 관련해서 고소해버렸던 사건인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자, 전화 때렸죠. 상부에 보고해서 문제를 삼겠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노트를 펴보면 자, 상대방은 그 전화를 내용을 듣고 그 의미를 인식했죠? 그쵸? 그럼 여기서 바로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꺽쇠 3번입니다. 자, 정복과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민사분쟁에 개입하면 안 돼요. 형사 사건이면 몰라도 민사분쟁에 개입을 해서 뭐 돈 갚으래 마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 삼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쵸? 여기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로 열고 닫고 뭐가 된다? 협박죄는 기수가 된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쵸? 여기서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부분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해약고지가 되고 상대방은 그 의미를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예요. 꺽쇠 1번, 2번, 3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밑에도 똑같아요. 자, 비위 등을 제시하면서 상부에 보고하겠다. 상부 기간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도 기수가 됩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가로 닫고 똑같은 논리로 기수. 자, 주관적 요건으로서 당연히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공포심이면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의는 그 정도면 되는 것이지. 그 정도면 되는 것이지. 자,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 밑줄 자 여기까지 밑줄 자 X 필요가 없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이 부분 박스에서 설명이 돼. 박스 도표에서. 그쵸? 자, 요 부분 한번 봅니다. 자, 쭉 내려와서 이거 잘 나와요.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요하지 않는다. 이 점은 잘 나옵니다. 자, 쭉 가보시면 이 판례입니다. 자, 피고인이 누나의 집에서 온몸에 연소성이 높은 고문호를 발랐다. 빨간색으로 고문호를 동그라미. 그쵸? 뭐라 그럽니까? 방에 불질러 버리겠다. 전부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겁먹어 안 먹어? 겁먹죠. 무서우니까 지금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피고인에게 물어봐. 자신은 뭐라 그래요? 실제로 위해를 가하거나 불을 놓을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가족이니까 이렇게. 집단에는. 손 치더라도 이거 봐봐요. 그치? 일반적 공포심이면 되지. 실제로 실현할 의도는 욕구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것도 물어본다? 협박으로 본다. 해약고지 한다는 인식과 인용은 있었다라고 보는 판례입니다. 어떤 판례? 키워드 따요. 키워드. 고문월 사건입니다. 자, 됐고 다시 올라가서 자, 파란색 드시고 자, 언동이 단지 감정적인 욕설이다. 욕설 세모. 그 다음에 분노 세모. 일시적 분노 세모. 이것은 협박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색깔로 여기 색깔 칠하시면 되네요. 그 판례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치? 술김에 흥분했대. 세모 치시고 여기 색깔
어떤 얘기 했나요? 볼까요? 자, 목 잘라버린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잘라버린다. 그럼 동생이 알겠어 형. 내가 가서 잘라올게.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우리가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술김에 흥분해서 한마디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뭐다? 협박죄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에도 많이 나왔고요. 자, 위법성 갑니다. 자, 협박이라 하는 개념 1번 나와 있죠? 1번 보세요. 협박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발생은 가능해야 된다. 정도로 구체성 동그라미. 구체성을 띄어야 뭐가 됩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거야. 구성요건 해당성이. 자, 그러면 과연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해약 고지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문도 잘 나와요. 구체성. 자, 갑니다. 감녀는 같은 집에 새들 사는 병녀가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 이 감녀가 이 병녀의 고향에 찾아가. 고향에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 왜냐하면 이 새를 들어 살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 계약서라든지 월세 계약서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소를 보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빨리 찾아내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남편하고 지금 이 내연녀가 지금 어디로 도망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내 해결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엄마 아빠는 자기 딸하고는 연락이 될 거 아니에요. 연락이. 그치?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면 간통죄를 고소하겠다. 딸이 우리 집 가정 파괴범이다. 시집 보낼 거야 안 보낼 거냐 이렇게 막 따지고 드는 거야. 이것이 과연 협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딸이 가정 파괴범이다. 이렇게 세묻혀봐요. 가정 파괴범 사건입니다. 이 가정 파괴범 사건이 구체성을 띠느냐 이거야. 구체적으로 어떠한 뭐 사실관계를 열거 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 파괴를 어떻게 시켰는지 일일이 열거하진 않았잖아요. 그치? 그냥 가정 파괴범이다라고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구체성을 띠지 못한다는 거야. 구체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뭐다? 협박죄에서 말하고 있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 이거야.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탈락된다는 거야. 그래서 협박이 안 되고 무죄가 됐던 사건입니다. 또 하나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설령 그렇다 치자. 해약고지가 있다선 치자. 그 말은 뭐예요? 그래 구체성이 있다고 치자. 치는데 지금 이 여자가 우리 남편이랑 바람 나가지고 지금 도망가서 우리 집 개판됐잖아요. 그렇죠? 속된 말로. 그래서 이 자기네 엄마 아빠 있는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자체는 그 당시적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그렇죠? 우리나라의 뭐 유교적 뭐 관습이라든지, 그렇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 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편이란 놈이 지금 자기 딸 자식 버리고 지금 젊은 년이랑 눈 맞아 도망갔는데 이 집에 찾아가서 이런 말 한마디 못해? 이런 것은 뭐다? 사회 통념상 봤을 때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즉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조각되거나 아니면 설령 그것을 인정하다 치더라도 위법성이 탈락되기 때문에 협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판결루지 1번도 잘 나와요. 적어도 발생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이 자체도 잘 나오지만 이 사실관계에 딸이 가장 파괴범이다 라고 하는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같이 받으세요. 자,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이 일반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 행사를 했다는 거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한 거지. 채권 행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해약고지를 했을 때 외견상 봤을 때 직무집행으로 보인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빨간색으로 남용 동그라미, 사회상계에 반한다 반자 동그라미, 그러면 협박이 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거예요. 가서 뭐 애들 시켜가지고 막 해코지 하지 말고 그렇게 돈 받아낼 생각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판례가 무슨 판례야? 판례 번호 보시게 되면 이것이 정보과 형사사건이죠.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판례 1번 보면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해약을 고지했다 할지라도 용인될 수 있거나, 자, 그 밑에 반하지 않으려 할 때에는 당연히 협박죄가 되지 않겠죠.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2번 갑니다. 자, 경영위기에 놓인 회사의 직원 중 밑에 회사 갱생을 위한 자구책 마련으로
자, 파란펜으로 자구책 마련입니다. 여기 세 묻혀보세요. 자, 사임 제안서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용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 사유상계에 반하지 아니해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자, 판례 1번 보면 해악의 고지는 자, 구체적 동그라미 자, 그리고 해악 발생이 일응 가능하다 가능 동그라미 여겨질 수 있을 때 협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파란색으로 네 책임이다 세 묻혀보시고 자, 그리고 밑에 가보시면 자, 그 피해자가 스스로 음독 자살했죠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피해자의 고의가 개입되어 있어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개입되어 있을 때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협박이 되지를 않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쭉 올라가 보면 이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은 뭐죠? 구속요건의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밑에 설령 나와 있죠. 설령 해악의 고지가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 말은 협박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밑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탈락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이다 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다. 두 번째 설령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위법성이 탈락된다. 밑에 스스로 음독 자살했다라고 했을 때는 고의가 피해자의 고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그래서 결과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법성이 인정되어서 협박죄로 본 판례입니다. 자, 친권자죠. 아무리 친권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죽여버린다. 동그라미 라고 말했을 때 위법성이 인정됐다고 봤습니다. 사채업자는 채권자죠.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서 뭐라 했습니까?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있죠. 그리고 사채 쓴 얘기, 과거 사채만 동그라미 칠게요.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라고 했을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협박죄를 인정했고, 자, 경찰관이란 사람은 뭐 형사 문제나 좀 개입할 수 있는 것이지 민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섰죠. 그래서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위법성이 인정됐다고 봤습니다. 자, 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관을 명도해 주던가 명도 소송 비용을 내놓지 아니하면 고소시켜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이 고소만으로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아니하면 내가 진정하겠다. 고소하겠다. 아직까지는요. 돈 주지 아니하면 고소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총론의 정당행위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른 것과 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자, 타죄 관계. 자, 이 판례 두 가지 판례인데요. 출제가 좀 잘 돼요. 잘 되고 좀 수험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판례이기도 한데 잘 받으세요. 자, 갑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쳐서 상해를 가했다. 동그라미. 이것도 흉기도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가위를 들고서 찔러 죽인다라고 협박을 했다. 죄가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이런 말입니다.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일단 건너뛰고 그 다음 판례 볼게요. 자,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는 흉기를 찔러 죽인다라고 해악을 고지해서 협박을 했다. 다시 주먹과 발로 구타를 해서 상해를 입혔다. 차이가 뭐야? 이거와 이 위에 판례 차이가 뭐냐고요? 여기 봐봐요. 흉기로 찔러 죽인다라고 해악을 고지했다 이거지. 즉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너 이 새끼 흉기 찔러 죽일 거야!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흉기를 소지했나요? 소지 안 했어요. 구두로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근데 여기 소지했잖아요. 소지병으로 때려버렸잖아. 그쵸? 자, 밑에 거. 주먹과 발로 수에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주먹과 발이 위험한 물건입니까? 아니, 앞에서 배웠잖아. 위험한 물건은 동산만 된다며. 어? 주먹과 발은 신체 일부라서 위험한 물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판례는 둘 다 위험한 물건이야. 근데 밑에 거는 위험한 물건이 하나도 없어.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노트 펴볼까요? 자, 노트 펴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자, 두 번째 판례인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고서 안 왔어요. 이건 안 왔다고요. 휴대하지 않고 그냥 말로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해를 가했단 말이에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형법이 적용돼요. 폭처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휴대하지 않았으므로 형법상의 범죄만 되고 형법상이 그러면 뭐가 돼? 협박자나 되고 상해자나 되는 거예요. 우리 형법에는 협박상해죄라는 것이 없어요. 그건 특가법에도 없어요. 폭처법에도 없고. 그래서 죄가 몇 개다? 두 개다. 두 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판례가 뭐가 된다? 흉기도 없고 위험한 물건도 없이 단순히 말로 때리고 그치? 상해를 가한 것은 죄가 각각된다. 각각된다. 경합범이 됩니다. 설령 같은 무렵에 같은 장소에서 저질러졌다 손치더라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어? 아, 이게 있으니까 뭐 하나 흡수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두 개의 보호법은 달라서 각각 죄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가볼까요? 자, 이것은 노트 펴볼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위험한 물건을 휴대를 했잖아요. 그치? 휴대를 했다는 겁니다. 해서 한 상태에서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한 거야. 자, 이것은 그 당시에 폭처법이 있었어. 폭처법 3조 1항이 있었어. 지금은 없습니다. 3조 1항이 2016년도에 삭제가 돼요. 근데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 때는 존재했다고요. 자, 폭처법 3조 1항 그 당시 법을 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등등등등등 상해를 가하거나 했을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일죄가 됩니다. 그게 3조 1항이야. 가장 무거운 죄. 그럼 봐봐요. 폭행과 협박만 했다라고 했을 때 협박이 더 중하지? 그럼 협박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상해도 했다면 가장 무거운 죄가 상해죄이기 때문에 나머지 짜실짜실한 죄들은 다 여기 흡수가 되고 말아요. 다 사라집니다. 가장 무거운 죄이 포괄일죄라서. 됐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면 형법이 되는 것이고 휴대를 했다면 폭처법이 되는 거야. 그리고 폭처법이 되면서 가장 중한 죄의 일죄로 포괄일죄가 된다. 나머지는 여기에 흡수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보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피고인의 협박 행위가 상해 사실과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졌을 때에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무거운 죄인 상해죄의 포괄 흡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 문제를 주어질 때는 요 판결루지보다는 요 사실관계를 주어집니다. 이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결루지가 되기 때문에 판결루지만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요 사실관계를 주고 마지막에 상해죄 포괄일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특수상해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판례 비교해서 꼭 좀 숙지를 해두시면 돼요. 여기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총론시간 죄수론 파트에서 이 판례가 나오기나 할 겁니다. 나머지 것 볼까요? 전속협박죄 말씀드렸지. 반의색불법죄라는 거 말씀드렸고 특수협박죄 나와 있네. 그렇죠? 특수협박죄도 배운 적 있었죠? 앞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공기총의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요 공기총이 뭐라 그랬어? 빈 공기총. 필기했잖아 앞에서. 빈 공기총인데 상대방이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상대방으로서는 뭐다? 위험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여기 을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 사람은 뭐다? 위험성 동그라미. 위험성을 느꼈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수 협박죄가 되는 거예요. 특수 협박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습범 됐고요. 여기까지 합니다.